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건기준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여섯 번째 영상이고요. 보건 쪽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건설안전 쪽이기 때문에 보건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출제되는 문제들은 어떤 게 나오는지는 잘 알지요. 예. 뭐 그만큼 1차 합격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보건 기준은 이제 관리 대상, 허가 대상, 금지 유해 물질, 소음, 진동, 이상 기압, 온도, 습도의 내용으로 먼저 이제 첫 번째 영상을 만들고 다음 영상에서는 나머지 내용을 영상 보건 기준 두 번째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 위주로 제가 이렇게 찍는 형태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칼스 상태의 물층류, 특별관리 물질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정의인데 이게 뭔지는 아셔야 됩니다. 기계안전을 하시든 건설안전을 하시든 어찌됐건 1차는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알고 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읽어 나가셔야 암기할 때도 암기가 잘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이해 자체가 잘 되고, 그리고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밀폐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 차량, 탱크, 터널, 맨홀, 피트, 통풍 안 되는 장소, 덕트 내부, 수관의 내부, 다 사실 이게 그 환기가 안 되는 공간들이죠. 이거는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가 아니라 화재에 대해서도 또 특별 장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밀폐 공간이니까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될 거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임시 작업은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근데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해지는 작업은 아니다. 그리고 단시간 작업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을 말한다. 요거 아셔야 됩니다. 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나올 확률이 커요. 지문으로 나오든 보기로 나오든. 근데 이게 임시 작업이라고 했을 때 임시 작업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배기 설치 화기 장치를 해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급배기 설치가 환기 장치가 설치가 돼 있고 밀폐 설치가 돼 있는데 밀폐 설비나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라는 거죠. 지금 요 장소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것도 동일하게 전체 환기 장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로 이 발선원에 따로 이제 국소배기 장치나 그 장치를 설치해도 않아도 되는 곳은 요거라는 거죠. 요건 실제로 기출제된 문제였습니다. 내용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계산식이 이게 나오거든요.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내려놨죠. 이거는 그냥 안 하고 갔습니다. 저는 뭐 하시든 안 하시든 이제 요 시청하시는 분들의 몫이시고요. 화공 쪽이시나 복원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런 게 더 익숙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이제 안 했죠. 그리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해야 되고, 부식 방지하기 위해 해야 되고, 누출 방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수칙.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설비, 그 부속 설비 사용하는 작업에서는 이에 따라서 작업 수칙을 정해야 된다. 밸브 콕, 냉각, 가열, 교반, 압축. 냉각, 가열, 교반, 압축은 한 단어입니다. 하나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측 제어, 안전 밸브, 긴급 차단, 자동 경보, 뚜껑 플랜지 밸브 등의 접합부, 시료 채취, 관리 대상 유해물질 취급 설비의 재가동 시의 작업 방법, 이상 사태 발생 시의 응급 조치에 대한 내용을 작업 수칙으로 만들어오고 이거를 근로자한테 알려줘야 되죠. 탱크 내 작업도 여기 보시면은 내부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의 경우에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 조치를 누가, 사업주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고, 그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계급으로 모두 개방해야 되고, 몸을 바로 씻어야 되고 작업 후에. 그리고 비상시 대피시키거나, 그리고 그 장소의 농도 측정해야 되고, 건강에 장애 입을 우려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농도를 측정해서. 그리고 환기장치로 충분히 환기를 시켜야 되고요.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탱크로부터 배출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3배 이상 공기를 세웠다가 내보내거나 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배출시킬 것. 탱크 내부에. 그리고 사고 시에 대피시켜야 된다. 환기 장치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이제 뭐 성능이 저하되어도 뭐 전원이 나갈 수도 있고 날개가 부러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워낙 이거를 새 거를 갖다가 잘 안 쓰니까. 그리고 오염되거나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이 새는 경우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작업 내용을 게시해야 된다는 모든 내용이 거의 뭐 항상 동일하게 나오는 거고,
또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는 게 여기 특별관리문제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이름, 명칭, 취급량, 작업 내용, 보호구, 그리고 문제 발생했을 때 그 피해 내용 조치 사항. 여기 계속 나와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관리대 여기 대동소이 하죠. 대동소이. 명칭, 인체,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방제 요령. 거의 같은 내용의 이게 일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 점검 내용,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한 후 이 내용을 봐야 된다. 사용하기 전에. 덕트 백풍기의 분진 상태, 적석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흡배기 능력, 그 밖에 사항. 그 다음에 출입 금지하는 표시를 실외기 배전 설비에 설치를 해야 되고,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 일정한 장소에 지정해서 보관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숫자 나와 있는데 이 숫자 나와 있는 거 눈여겨서 봐주시고요. 담배 피거나 음식물 먹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유해물질 있는 데인데, 세면, 목욕, 세탁, 건조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용품이나 용구를 사업주가 갖춰둬야 된다. 어디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 작업하는 취급하는 장소에. 그리고 유해성의 주지, 이걸 이제 교육시켜야 된다.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보호구, 대치방법, 응급조치 요령, 건강장애. 이거는 물질안전보고자료도 똑같고요. 예, 계속 이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가 나오든 하나는 나온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내용, 그걸 게시를 하든 아니면 그 제품명에다 붙여놓든 아니면 작업자한테 교육을 시키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제 관리대상 유해물질, 이것들이 계속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게 크게 보시면은 작업자한테 교육하는 내용이랑 그 물질을 표시해야 되는 내용이랑 그 작업을 할 때 작업장에 게시해야 되는 내용, 이제 이 세 개인데 이게 물질별로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거의 내용이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은 보시면 여기는 송기 마스크를 지급해서 착용하도록 해야 되고, 여기는 송기 마스크 나 5알이죠. 또는 방독 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해야 된다. 요 장소 아셔야 되고요. 구분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허가대상 유해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은 이거라고 얘기하고, 성면해체 작업이랑 이거를 성면해체 작업이라고 한다. 그리고 허가대상 유해물질이 이제 제조하거나 사용할 때 이 준수를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출제됐던 내용이고, 자주 출제됐던 내용이고,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1차에 나올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공 쪽이나 아니면은 보건 쪽 하시는 분들은 이게 더욱 중요하겠지만 1차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이제 보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접합부 밀폐, 직접 닿지 않는 방법을 해야 되고, 불치투성 구조를 해야 되고, 청소하기 쉬운 구조,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분진이 날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 그런 내용들. 거진 유해물질은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날리지 않게 해야 되고, 선풍기 쓰면 안 되고, 예, 습식으로 작업해야 되고, 그리고 밀폐되고 격리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옆에 연관돼서 이제 세면 시설, 그리고 탈의실, 전용 탈의실, 이게 다 같이 따라오는 거죠. 계속 유해물질 작업이나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가스 0.5, 입자 1.0. 이거를 국소배기 장치의 설치 성능에서 이제 그 제어 풍속 중 다음 중 아닌 것은 0.2, 0.5, 0.7, 1.0, 1.2.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소배기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국소배기 장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고, 보기가 여기 이제 여기 국소배기 장치의 사용 전 점검 사항도 들어가고, 이 제어 풍속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이게 다 같이 묶어져서 종합적으로 나올 확률이 크다. 제가 그 1차 기출문제를 항상 표기되지 않은 걸로 새 걸로 4배전을 돌았는데, 그러니까 4번 정도 풀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5번 푸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집에 있는 것까지 풀면은, 참고서에 있는 것까지 풀면은. 근데 참고서 때는 처음 풀었던 거라서 다 틀리면서 풀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예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2012년 이럴 때, 그 초창기 때 1차 기출문제랑요, 지금 최근에 나왔던 2021년 이때 나왔던 이 1차 이 산업안전 보건 지도사 1차 기출문제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난이도가 확실히 더 올라갔고요.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어렵게 올라가는 추세라는 거죠. 시험 문제가. 그거는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도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나왔죠. 명칭의 게시, 허가대상 유해물질, 명칭, 인체, 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 유해성의 주지, 특성, 영향, 주의사항, 보호구,
대처 방법, 건강장애. 이 동일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 관리 대상 유의물질에서 게시 내용이랑 교육 내용이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게 물질 대상, 물질 안전 보건 자료도 이게 거의 똑같아요. 한 개인가 틀리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책을 만약에 그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여러 번 보시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암기가 됩니다. 계속 보시게 되면 다 보고 또 보고 거의 뭐 그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빨리 보시게 되면 이틀이나 3일에 이거 저기 안전보건규칙을 한 권을 다 보시게 될 텐데 여러 번 보시게 되면 처음 보면 일주일 정도 걸리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용기 뭐 당연히 견고해야 되고 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야 되겠죠. 아무데나 보관하면 안 되고.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의 작업 수칙 중요합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 노란색 칠해놓은 거는 꼭 이렇게 보시길 저는 이제 예. 그리고 그 표기를 하실 때 굳이 여기에 줄을 치시기보다는 이거에 줄을 치시는 게 좋아요. 예. 어차피 다 읽긴 읽어야 되는데 핵심을 뽑아낸 거는 저는 이제 그리고 예, 탈의실, 목욕실, 작업복, 탈의실, 출구 등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이 순서대로. 이것도 문제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보기 정도로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뭐 목욕실, 평상복, 탈의실, 입구 그러니까 입구 쓰고 다음 중 그래서 이 허가 대상 유해 물질에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예. 그래서 이게 거꾸로 써가지고 다른 건 맞게 썼고 틀린 것을 고르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허가대상 유해물질 제조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근로자 이름, 명칭, 사용량, 내용, 보고 그리고 조치사항 동일하죠. 이것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은 제가 여기 메모로 적어놨는데 철이나 알루미늄보다 가벼우면서 강도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티타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쪽은 또 많이 몰라서 그래서 이제 그거의 설비 기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소 배기 장치, 격리된 장소, 밀폐식 구조 거의 뭐 비슷하죠.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예. 그 내부에 점검할 필요가 있으면은 미리 이제 관찰해서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조치해야 되고 불치투성 재료, 국소 배기 장치 예. 나와 있고 산화베릴륨이나 고순도 산화베릴륨 제조하는 설비에는 또 다음 사항을 지켜야 된다. 별도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예,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고 그 일반 베릴륨에 대해 해당 물질 측정하는 방법으로 또 나와 있고, 그래서 요 베릴륨을 통째로 한번 예 암기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베릴륨 제종 사용하는 작업에서 이제 작업 수칙을 정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는 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넣거나 꺼내는 작업, 용기의 운반에 대한 거, 장치의 점검, 집진 장치의 여과제 교환, 용기 등의 처리, 응급조치, 보호 사용 및 점검, 보관 및 청소에 대한 내용을 작업자한테 알려야 된다. 나와 있고요. 성면은 이제 그 성면은 흡입 시 호흡기로 흡입 시 폐암, 성면 폐종, 악성 종피종. 예. 그 거의 이제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면은 그 지금은 성면이 이렇게 노출된 이게 손뭉치처럼 생겼거든요. 뉴스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찌됐건 안전보건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그 업에 지금 계시는 분들일 거니까. 근데 이제 요새는 그게 이렇게 노출된 상태로 안 나오죠. 이 나오는 것 자체가 다 이제 싸서 나오죠. 아예 패킹돼 가지고 된 채로 시공을 하고 예. 그렇게 나와서 사실 이거를 이제 해체나 제거할 때 빼고는 이게 이제 전문 업자가 붙을 필요가 없죠, 사실. 왜냐면 다 패킹이 되어 있으니까 노출이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제조 사용, 그러니까 이거를 만드는 업체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바닥의 청소 방법, 그 다음에 분할 흩날리지 않게 방한 조치, 그 다음에 작업장 바닥에 방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러니까 바닥에도 노출을 안 하려는 거죠. 바닥에 놓으면 바닥에 놓으면서 거기서 또 쓸리거나 끌리거나 아니면은 거기 바닥에 붙어가지고 날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원천 차단을 한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선풍기 사용 금지, 성면을 넣거나 꺼내는 작업, 용기의 운반, 집진 장치의 여과제 교환, 용기의 처리, 응급조치 및 보고 사용 점검 보관 청소. 요 내용이 성면을 제조 사용할 때의 작업 수칙이죠.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전용 탈의실 당연하죠. 그리고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은 뭐 취급하면 안 되죠. 불치투성 자료나 용기에 넣어서 버려야 되고 압축 공기 불어가지고 성면 제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근데 옛날에 이렇게 작업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성면을 취급할 때 그냥 이게 스프레이 그 에어건으로 쏘면 이렇게 팍 이게 청소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많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급성 질병의 주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병들이 걸린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고, 성면해체 제거 작업 계획의 수립,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 수립할 때는 절차 방법, 훗날리 방지에 의한 폐기 방법, 근로자 보호 조치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경고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손기 마스크 또는 전동기 호흡 보호구를 해야 되고, 보호안경,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신발. 시험이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언뜻 생각나는 건데, 다음 전 성면 해체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가 아닌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출입 금지해야 되고, 당연히 흡연 금지하면 안 돼, 금지해야죠. 마스크 쓰고 거기 하면 안 되는데, 위생 설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밀폐 용기에 보관해야 되고, 성면 해체 제거는 이게 건설업에서도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근로자를 종사하는 경우에 각호의 구매도 조치를 해야 된다. 보온제 또는 내화제, 피복제, 해처 제거 작업. 이게 이제 벽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벽 마감재 사이에 이게 보통 그렇게 넣죠. 그리고 차단제로 밀폐하고 결과를 기록 보관해야 된다. 성면, 분진, 포집 장치를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 습식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 탈의실, 샤워실, 작업복 탈의실 내에 위생 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해서 설치를 해놔야 된다. 벽면, 바닥 타일, 천정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적게 흩날리는 경우에는 나목의 조치를 취한다. 예, 여기 습식으로 작업을 하라는 거죠. 물집수성 차단 재료를 밀폐할 것. 네. 그리고 출입을 금지하고, 음압으로, 예, 요거는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낮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압력이 안쪽이 세면 바깥으로 이게 공기랑 같이 이렇게 팍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붕재의 해체 작업일 경우에는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습식으로 작업을 해요. 계속 물을 뿌리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밀폐하고 환기 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통풍구가 저기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밖에 자재 해체 제거 작업에는 차단제로 밀폐하고 성면 분진 포집 장치를 사용하고 습식으로 작업할 것. 요 성면에 대한 내용은 자주 나옵니다. 성면으로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예, 예전에도 큰 사건이 한번 있었고, 그래서 요 중요합니다. 베릴륨이랑 성면을 좀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 보호 조치가, 그 안전 조치가. 그래서 같이 좀 묶어서 생각을 해주십시오. 뭐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요것도 이제 성면 함유율 1%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금지 유해 물질. 네. 금지 유해 물질 시험 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 제조 사용하는 자는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는 밀폐식 구조, 분진이 새지 않도록, 내식성의 튼튼한 구조, 최소량으로 이제 그 사용할 것, 적절한 소화 설비를 갖추고 할 것, 방폭 구조의 전기 기계 기구를 쓸 것, 방폭 구조 등급이 있죠. 그 기준이. 그리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요 내용. 예,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유해성 등의 주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동일하죠. 특성, 네, 인체에 미치는 영향, 주의사항, 보호구, 그 다음에 대처 방법, 응급조치 동일합니다. 용기, 뭐 뒤집히거나 파손하지 않도록 할 것, 경고하고 뒤집혀지지 않는 구조, 깨끗이 세척하고 보관할 것, 경고 표지 적어놔야 될 것, 보관, 게시해놔야 되고, 전용 장소 보관해야 되고, 명칭, 영양, 응급조치에 대해서 이걸 게시해놔야 되고요. 잠금장치 해놔야 되고,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조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 또 여기 또 나오죠. 이름, 명칭, 사용량, 내용, 보호구, 그다음에 조치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음 및 진동. 소음, 진동은 뭐 기계 안전이든 건설 안전이든 뭐 다 나올 수 있는 분야죠. 이건 보건 쪽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소음 작업. 우리 법에서 소음 작업은 1일 8시간 85. 80이 아니라 90이 아니라, 예, 85데시벨. 강렬한 소음. 소음이랑 이건 강렬한 소음. 강렬한 소음은 90부터 시작해서 8시간. 그래서 5씩 올라가고, 이거는 나누기 2. 그래서 그냥 쭉 내려가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걸 밑에를 외우지를 마시고 그냥 5씩 더하고, 예, 얘는 나누기 2하고. 충격 소음 120에서 1만,
130에서 1000, 140에서 1100회.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식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을. 계산을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건 10씩 늘어나잖아요. 얼마나 이 암기하기 편하게. 예. 11,100. 예. 진동 작업에 이제 요것들은 진동 작업에 해당하는 기계 기구. 차감기, 동력 해머, 체인톱, 엔진 커터, 연삭기, 임팩 런치. 예, 요것들. 예. 제가 실제로 경험한 기계 기구는 차감기랑 그다음에 엔진 커터, 연삭기, 임팩트 렌치 해봤는데 제일 이게 진동이 세게 제가 느꼈던 거는 차감기입니다. 차감기. 아, 이거 엄청나요. 제가 실제로도 이제 해봤는데, 아, 이거 되게, 이 골이 흔들립니다, 진짜. 골이 이렇게 덜덜덜덜 흔들려요. 몸이 흔들린 게 아니라 머리가 흔들려서, 저는 한 3, 40분 했는데,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두통이 오더라고요. 이거 엄청 힘든 작업입니다, 이게 진짜. 보통 일용직 불러가지고 하긴 하는데,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강렬 소음 작업의 관리 기준. 예전에 이런 것도 없었죠. 옛날 우리 법에는. 이제 소음 수준에 대한 내용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소음의 수준, 그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 선정, 건강장애 방지에 필요한 사항, 이런 건 뭐 기본입니다. 그리고 난청 발생에 따른 조치, 원인 조사해야 되고, 재발 방지 조치, 그 다음에 그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의사소견, 예, 요런 것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진동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유해성에 주지시켜야 되는데 영양가 증상, 선정 착용 방법, 기계 관리, 예방 방법.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아까 우리 허가 대상 유해 물질이랑 관리 대상 유해 물질, 물질 안전 보건 자료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저는 같이 연상을 해서 이걸 암기를 한 거예요. 영양가 증상, 선정 이것들을. 그러면 이제 연상이 바로 되더라고 이 내용들이. 그리고 이상 기압에 대한 내용들. 이제 이상 기압의 내용들은 제가 굵직하게 표시한 거는 많이 없습니다. 이게 여기서 많이 나오지는 살지 않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색칠해 놓은 거는 감압 시의 조치.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약간 지역적으로 출제가 된다면 요런 게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조도 26수 이상, 섭씨 10도 이하, 모포 등 보온 조치. 1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휴식 용구를 안에 넣어놔야 되고. 이게 감압이라는 게,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스쿠버 장비 해가지고 밑에서 이제 교량 밑에 어떤 장비를 했어요. 교량의 기둥의 밑에 장비를 막 해가지고 했어요. 좀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니면 이제 이 물 속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러면 기압이 차가 크잖아요. 그러면 바로 올라오면 안 되고 이걸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서서히 올라왔다가 바로 우리 상온 이 실내 공간에 밖에 공간에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이 장치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장치 안에서 기압의 적정 수준을 천천히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가 내용이 나와 있고 잠수 기록의 장속 보존 이것도 이제 지역적으로 나오면은 아씨 이런 게 우리 산업법에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 내기에 너무 좋은 내용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객관식으로 나오게 인적 사항 요 가나 다라마 이것도 5개잖아요. 그리고 큰 1번 2번도 1, 2, 3, 4, 5, 6, 7 너무 문제 내기 좋게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예. 그래서 한번 봐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색칠을 해 놔봤고요. 그 다음에 예. 여기 내용들 이제 보시면 5cm 이상 파면 이제 숫자가 들어간 거는 저는 항상 눈여겨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표기를 해놨고 표면 공구식 잠수 작업. 표면 공구식은 별도로 이 산소통을 끼고 이 사람이 선을 무선으로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선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호수 같은 거 안 돼 있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수가 쭉 그냥 연결이 돼서 그걸 주주주주주 호수를 끼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작업할 때 내용에 조치사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입의 금지, 기압 조절실에 되는 출입 금지의 장소,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고압 작업의 설비의 점검, 요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는 좀 암기가 필요하고요. 점검 결과의 기록, 점검 연원일, 방법, 구분, 결과, 성명,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이런 내용들도 3년간 기록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551조부터의 내용이라는 거죠. 551조가 이제 지금 잠수 작업, 고압 설비 작업 그거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습도에 보시면은
고열 작업을 우리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다음 장소에서 하는 거는 고열 작업이라고 한다. 용광로, 그 다음에 가열로, 그 다음에 도자기 굽는 곳, 가열 금속 운반 아변하는 곳, 녹인 금속, 녹인 유리, 열 처리하는 장소, 갱내, 가열하는 장소. 다습 작업은 다량의 증기가 염색조로, 다량의 증기로 금속, 비금속 세척, 그리고 방적 또는 직포하는 장소, 그리고 가축을 탈지하는 장소들이라는 거죠.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랭장애 예방 조치, 운동지도 하고 영양지도 하고 더운 물 준비하고 즉시 옷을 갈아입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큰 쪽에다가 제가 노란색 칠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십사 해가지고 제가 칠해 놨습니다. 요것도 그렇고요. 요것도 그렇고요. 네. 그 건설 현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설 현장에서 매년 여름 때마다 어떤 그런 이 더위로 기인돼 가지고, 그러니까 열사병이나 이런 더위로 기인돼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매년 나와요.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거는 정말 극히 일부분이거나 아니면 보도가 안 됩니다. 되게 자주 발생이 됩니다. 뭐 제가 넘겨 아는 분 같은 경우는 그분도 안전관리자인데 이제 보통 이제 12시부터 1시가 점심시간이니까요. 건설 현장은 좀 일찍 먹긴 하지만 그럼 이제 보통 어찌됐건 1시에 가면 오후 작업이 다 시작이 되고 있어요. 뭐 용접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거푸집을 지금 설치한 철근 배근을 하고 있거나 뭐 작업을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공정의 작업자가 없는 거예요. 그 없어서 뭐 어딨나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서 아 도망갔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작업자가 도망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료분께서 이제 안전관리자가 그 동료분한테 아, 이분 어디 찾아봐라 뭐 없냐. 근데 그 찾은 게 작업이 다 끝나고 5시 반쯤 그쯤 돼가지고 이제 찾았는데 화장실에서 직사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인이랑 이제 시간을 따져보니까 이제 점심 때 밥 먹고 이제 그 대변 놓으러 가셨는데 그 대변 보는 자리에서 그대로 직사한 거죠. 근데 사인이 열사병. 그 참 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안전관리자니까요. 그 안전관리자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 현장의 안전관리자는. 그거 사람 한 명 죽으면 현장 뒤집어지거든요. 이제 뭐 노동지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노동본청에서 나오니까 요새는 공단에서 나오고. 근데 중대법도 이 여부 또 따지려고 또 들어오잖아요. 그 참 그게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어차피 지금 이게 제가 끝났는데 예, 지금 이제 7장은 다음 장인데 그게 만약에 이제 물도 충분히 공급이 됐고 뭐 예를 들어서 제빙기도 있고 대형 선풍기도 설치가 돼 있고 휴식 시간도 적절하게 보장을 했다 그러면 원청의 잘못은 없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예. 왜냐면 사인이 열사병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열사병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원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참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고혈압이 보통 다들 있으세요.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그런 고혈압을 좀 왜냐면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술을 많이 드세요, 사실. 담배는 요새 안 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쪽 업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사실 뭐 중간에 다른 일도 많이 했지만 그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담배 안 피시는 분들 말고 전자담배만 피시는 분들 깔끔한 분들이 많은데 술은 보통 다들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매일 드시고 새벽같이 나와서 일을 하고 예. 그러니까는 열사병에 더 취약하죠. 몸의 상태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제가 보건 쪽에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제가 공부할 때 적어놨던 문구를 이렇게 하나씩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문구는 제가 공부할 때 생각했던 문구인데 지금이 마지막이다. 저는 정말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1차, 2차, 3차를 공부하면서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1년을 또 해야 되는데 그 1년을 또 해서 그거를 붙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기간이 많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는 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지 않아요. 2달이 남은 사람이랑 6달이 남은 사람이랑 2달을 정말 알차게 집중해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6달을 그냥 흐느적 취미 생활하듯이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당시에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고요. 제가 뭐 다른 여러 선배님이다 훌륭하신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처럼 뭐 기술사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시고 또 경력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렇기에 저는 이 지도사가 더욱 간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를 좀 써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